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미학강조 하나 엽니다. 여러분, 날씨가 다시 추워졌고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오늘은 메흘로 뽕띠와 세잔느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각의 현상학을 다시 한번 예술작품을 통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겠지만, 또한 예술가의 어떤 그러한 창조적 상상력이 어떻게 세잔느에게 나타나며,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메흘로 뽕띠의 페노메놀로지 들라 페르셉시옹 지각의 현상학과 맞아떨어지는지, 이제 여기에 천착하는데, 예도는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갖고 와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이 강좌를 창조적 강좌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도와 함께 미학 여행을 함께 떠나 주실 거죠, 그죠? 메흘로 뽕띠는 1945년도에 지각의 현상학을 출간했고요. 그 해에 이런 아주 재미있는, 그죠? 그런 책을 하나 발표하는데, 라 두트 드 세잔느라고 하는, 세잔느의 의심, 세잔느의 어떤 그 회의, 이런 거죠. 영어의 다우트가 불어의 두트야, 그죠? 그러니까 세잔느의 회의라고 하는 이 작은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이제 세잔느의 예술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61년도에 눈과 정신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세잔느의 풍경화를 분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 곳곳에서, 그 다음에 그가 유고집으로 남긴 것을 다른 사람에 의하여 편집하여 출간했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미학 작품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에서 곳곳에서 예도가 인용하면서 강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잔느는 사실은 초기에는 사피로와 같은 인상파 화가였어, 그죠? 인상파라는 건 뭐야?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사실주의와 같이, 그죠? 어떤 기하학적 원근법에 맞추어 그 다음에 그 윤곽선을 그리고, 그죠? 색깔을 잘 배치하여 바깥에 있는 사물을 사실에 맞추어서 그리려고 하는 이 고전주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의 인상, 앵프레시옹으로 들어온 거. 그러니까 흉 생각하면 돼, 흉. 그러니까 바깥에 대상이 감각을 통하여 인상으로 박힌 것을 그리려고 했던 게 인상파 화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초기에는 도덕주의적이고 사회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주제들을 그 인상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법에 따라서 그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인상파의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기하학적 원근법,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 레알리테를 잘 표현하려고 하면 색도 질서정연하게 잡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한 그 기하학적 원근법에 따라서 어떤 윤곽선도 확실하게 그려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인상파는 이러한 바깥에 있는 이 그림의 소재가 되는 이 대상의 레알리테를 때가 인식 주관의 감각의 인상에 터치한 그 부분을 그리기 때문에 이런 원근법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그는 점점 이 인상파의 한계를 느끼고 레알리테를 위주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전주의에서 나타나는 사실주의 방식을 거부하는 그러한 실제를 그리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고전주의와 인상주의를 가운데를 가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 그러니까 뭐야? 이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각의 현상학에서 나타나는 경험론과 합리론의 가운데를 가려고 하는, 이 두 개를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위하여 게슈탈트 이론과 후설의 지향성 개념에 의존하여 신체 철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 세잔네에게서 인상파와 그 다음에 고전파의 가운데를 가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게 세잔네였기 때문에 그의 지각의 현상학, 그러니까 그의 몸철학에 가장 가까운 예술가가 바로 세잔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세잔느는 정물 하나, 그 뒤에 풍경화의 자연 자체, 그죠? 이런 생트 빅토르 산은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수채화도 그리기도 하고 초상화도 그리기도 하고 정물화도 그리기도 했는데, 이런 작품들에서 단지 인상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원근법, 기하학적 원근법을 해체하고 감각적 소요에 들어온 터치된 그 인상을 붙잡아서 그리려고 하는 그러한 화가의 주관주의에 에서 이제는 전향하여, 그죠? 그는 점점 사실주의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레알리테의 그림은 결코 고전주의의 기하학적 원근법과 그 다음에 윤곽선, 그 다음에 색깔의 배치, 이런 것들을 결코 따라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고전주의의 레알리테도 아니고 인상파에서 말하는 앵프레시옹, 인상도 아닌 거야. 그의 그림은 이 가운데를 갔는데, 특히 그의 기법 중에 특징이, 그죠? 그의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형태를 그리다가 만다든지, 어떤 색깔의 부재를 나타낸다든지, 그 다음에 기하학적 원근법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전주의에서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그 윤곽선을, 그죠? 완전하게 선명하게 그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색깔로 뒤섞어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색의 부재를 통하여 그림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그 메흘로 뽕띠가 볼 때에 자기의 지각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걸 알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원초세계라는 개념. 그 이전에 예도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과정신에서 그는 철학은 바로 말로 하는 사유고, 예술, 특히 회화는 말하지 않는 사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술가는 말하지 않고 그림으로써 자기의 사유를 표현하는 자요, 철학자는 말을 통하여 사유하는 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각 개념을 가장 탁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자기는 철학자였지만은 예술이 더 직접적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니체가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할 때에 그의 철학을 아폴론적인 것을 해체하는 디오니소스와 로 돌릴 때 그가 예술에 의존하잖아,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개의 균형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의 철학은
니체의 철학은 디오니소스적인 그러한 해체적 철학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메올로 뽕띠도 그 눈과 정신에서 예술가를, 그죠? 그 말이 없는, 말로 하지 않는 그런 사유를 하는 자들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지각의 현상학을 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세잔느의 예술 세계라고 봤던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원초 세계를 이야기. 이거는 불어로 르몽드 프리모디알이라 그러는데 영어에 프라이몰디얼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가는데 원초 세계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도 세계의 유기체의 조직으로서 인간의 나와 타인의 그런 몸들을 세계 안에 흩뿌리는 그런 거기서도 나타나.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원초 세계, 원초적 세계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잔느의 어떤 그러한 그림과 그 메올로 뽕띠의 지각의 철학을 그것과 함께 조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원초 세계가 뭐냐? 이건 게슈탈트 이런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초 세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기 이전에 이 세계에는 전인격적이고 전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그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전객관적인,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가 이 세계의 사물들을 객관으로서 인식하기 이전의 세계인 거야.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기 전의 세계, 그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자연의 사물과 인간의 몸이 함께 더불어서 있었던 그런 세계.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그런 원초적인 세계를 이 세잔느의 회의, 의심이라고 하는 이 짧은 논문에서 이야기해요. 이거는 지각의 현상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 우리는 어떤 것을 정신으로 안다고 생각해, 그죠? 그런데 니체 이후로는 우리가 몸으로 뭔가를 안다 그래. 여러분 몸으로 아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서양 말에는 없는 거잖아요. 정이 들었다. 이거는 우리의 인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정이 들었다라고 말 안 해. 그죠? 우리는 정이 들었다 그럴 때는 몸으로 부대낀다는 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몸으로 부대끼면서 몸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얘도는. 그죠? 단지 정신적으로 알아서 그걸 정든 친구를 떠나보낼 때 얼마나 슬퍼요, 여러분. 그 정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몸과 몸으로 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물론 정신으로 안다는 것도 들어가 있겠죠. 친구의 정이라는 게 뭐야? 몸과 몸으로 부대끼지 않는 그런 정이 있나, 여러분? 오랜 역사를 거쳐오면서 몸과 정신으로 부대끼면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르몽드 프리모디알이라고 하는 이 원초적 세계라는 개념은 인간과 자연이, 그죠? 분리되기 이전에 전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그런 세계, 그 원초적 세계에는 사실 신화의 세계겠죠, 그죠? 뭔가가, 이 세계가 아직 분화되지 않는 세계, 그러나 유기체로서 인간의 몸과 자연의 사물이 조화를 이룬 그런 세계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알 때에 우리는 나의 몸으로서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동의 몸으로서 지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유가 지각의 현상학에서 나타납니다. 예도의 세 번째 지각의 현상학 강좌를 꼭 참조하셔요, 여러분. 그게 이런 원초 세계, 이 원초 세계가 바로 순수 자연의 세계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순수 자연의 세계를 그리려고 한 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그가 바로 세잔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게슈탈트 이론으로 돌아갑니다.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생물학적 유기체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특히 골드슈타인에게 있었어요. 골드슈타인은 엄청나게 그 메흘로 뽕떼기에 영향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지각 개념이 나타나. 그러니까 게슈탈트 이론에서 게슈탈트는 뭔가 하면은 인간이 지각을 할 때는 언제나 자기의 감정과 정서와 욕구를 전부 다 활용하여서 어떤 대상을 그죠? 감각적으로 조직하여서 의미의 전체로 만들면서 어떤 대상을 지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게슈탈트 이론의 근본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와 그죠? 이거 사실 니체 철학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예도가 그 두 번째 지각의 현상학 강좌에서 그 메흘로 뽕띠의 몸 철학을 니체의 관점주의랑 원어를 분석하면서 강좌를 열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그게 중간에 게슈탈트 이론이 있었던 거야. 그게 게슈탈트 이론의 중요한 지각 개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물을 지각할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오성을 사용하여서도 아니고 감각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구와 감정을 전부 다 동원하여서 어떤 대상을 조직하여 하나의 의미의 전체로서 지각한다라는 거야. 이건 후설의 현상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지각은 뭔지 알아요? 그 지각된 대상은 예를 들어서 예도가 존재의 숲에 있잖아. 이 존재의 숲에 있는 그림의 전체를 예도가 지각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특정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에 피규어가 나타나잖아. 형상이. 그 피규어는 정경으로, 독일어로 포덜 그룬트로 정경으로 빠져나오면 그 특정 나무 배경을 이루는 흰털 그룬트는 뭐야? 은폐돼 버려요. 이해가 돼? 모든 사물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형태가 있고 그죠? 그 형태의 배경을 이루는 바탕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을 할 때 감각적 소요를 통하여 우리가 지각된 것을 분석하게 되면은 옛날에 게슈탈트 이론 이전의 지각 개념에서는 뭐야? 감각적 소요를 통하여 들어온 저 나무는 그죠? 실제 나무와 감각적 소요 안에서 붙잡힌 인상이나 표상의 나무는 1대1로 대응한다고 봤던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을 결코 그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몸 때문에. 우리의 눈은 몸이야. 그죠? 그런데 바깥에 있는 대상도 움직이는 거야. 이건 사실 니체 철학한테도 있어요. 우리의 욕망도 움직이는 거야. 삶의 의지라는 건 뭐야? 바깥에 있는 대상도 움직이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주체도 움직이는 거야. 양쪽 다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양쪽 다 움직인다라는 거는 뭐야? 결코 고정된 실제로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지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게슈탈트 이론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피규어, 어떤 게슈탈트 형태 배후에는 언제나
그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배경이 있는 거야. 바탕이 있는 거야. 그걸 소지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에 대한 형상을 보고 진료와 더불어서 우리가 딱 붙잡지만은 그 바탕을 이루는 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저 나무를 볼 때 우리는 언제나 그 나무의 실제를 볼 수 없는 거야. 그 바탕은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눈과 바깥에 있는 대상이 만나서 언제나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야. 이게 게슈탈트 지각 이론의 핵심인 거야. 후설도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지평지향성, 이념 2에서도 이야기해. 그러니까 후설은 언제나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 보이는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돼요? 보이는 경험 말고 침묵하는 경험을 우리는 순수 표현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 후설의 이 문구를 지각의 현상학에서 얼마나 멸로 뽕띠가 기쁘게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경험을 순수 표현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은 언제나 지평을 갖고 있는 거야. 이 니체 개념이에요, 사실은. 지평지향성. 그러니까 어떤 이 숲에서 특정 나무가 정경으로 나타나면 배경은 뭐야? 힌털그루트는 보이지 않게 될 거야. 바탕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 그죠? 바탕과 그 바탕 위에 있는 정경으로 나온 사물과의 관계는 언제나 뒤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의 특히 그림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걸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눈 때문에 바깥에 있는 실제는 이 몸으로 구성된 눈 때문에 우리는 그죠? 우리는 결코 바깥에 있는 실제를 그대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예요? 이 원초적 세계를 보는 자예요. 우리의 예술가의 눈은 그러니까 세잔느가 그리려고 했던 모든 정물화나 초상화나 그 다음에 풍경화나 그 모든 대상들은 그죠? 결코 세잔느의 어떤 생각에서만 나온 건 아니야. 그 실제 사물을 계속 보면서 그 사물을 이루고 있는 그게 뭐야? 세잔느의 눈은 과학자의 눈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과학자는 나무를 나무로 봐요, 그냥. 그래서 후설은 특히 이러한 시선을 나누게 되는데 지각의 현상학에서 이런 과학자의 눈과 같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풍경을 보는 예도의 존재의 숲에 산이 있잖아, 그죠? 이 산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관습적으로 보는 이 시선을 판단 중지해야 된다 그랬어. 현상학적 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본질을 봐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뭔지 알아요? 실제적 체험인 거예요. 그 체험이 에울렘니스는 당연히 후설 개념이야. 그런데 이 체험은 바로 예술가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봤다라. 이 체험은 뭐죠? 우리의 지각은 결코 이러한 습관적인 시선에 의하여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조건을 통하여 우리가 지각된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이 체험은 언제나 습관적인 시선을 넘어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게슈탈트 뭔 말이야? 우리의 주체와
바깥에 있는 대상은, 그죠? 언제나 그냥 나무가 있고 그 나무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나의 눈과 저 바깥에 있는 대상은 언제나 함께 공동으로 게슈탈트적으로 구성되면서 어떤 지각을 형성한다고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세잔느의 예술은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보는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런 정물이나 사과나 그런 인물화가 아니라고. 그의 모든 풍경화라든지 그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우리의 그냥 습관적 시선으로 보는, 그래서 현상학적 환원을 거치지 않는 그런 봄이 아닌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이는 실제를 본 거예요. 이 풍경 배후에 숨어 있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는 그 세계의 풍경이 아닌 그 배후에 숨어 있는 원초적 자연을 보려고 했다라는 거야. 이거는 세잔느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가는 그래요. 이해가 돼? 우리의 지각도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잔느의 세잔느의 작품들은 이러한 원초 자연, 원초 세계, 르몽드 프리모흐디아를 제대로 표현하려고 특정 대상을, 특정 풍경을, 특정 정물을, 특정 초상을 수백 번 그린 게 바로 세잔느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습관적으로 바라보는, 헛설적으로 우리가 그냥 자연적 태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야. 그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그 풍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게슈탈트적으로 어떤 도형이 있으면 소지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어떤 피구얼, 형상이 있으면 그 형상의 바탕을 이루는 거는 보이지 않아요. 이건 하이데거적으로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를 그리려고 한 거야. 이해가 돼요? 데리다적으로는 모든 텍스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죠? 그게 부재한 기표가 있는 거야. 그게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풍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풍경은 매 순간 수천, 천번을 본다. 1000번 다 달라, 여러분. 습관적으로 보는 거 말고,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사태 자체를 보려고 할 때에, 원초적 자연을 보고 원초적 순수 자연을 보려고 할 때에, 뭔가 한꺼풀 현상학적 환원을 거쳐서 본질 직관을 통하여 보려고 할 때는 그 세계는, 그 풍경은 1000번 다 다르게 보여요. 그건 뭔지 알아? 게슈탈트적으로 보면은 도형과 소지의 변증법적 운동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게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죠? 전부 다로 생각해. 우리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풍경을 한번 보면은 그 눈이 한번 보면은 그 풍경,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경험하듯이 여러분들이 매번 지나는 그 도로의 풍경이 여러분들 동일해요. 여러분 동일하지 않잖아. 같은 집이라도 그 형상, 피구어가 있고 그 도형이 있고 그 도형은 매 순간 그 도형의 바탕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소지 때문에 계속 변형되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또한 자연과 인간이, 그죠? 분화되기 이전에 원초적 몸으로서 우리는 또한, 그죠? 이 순수 자연의
것을 우리는 몸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예술가는 몸으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도 경험하는 거야. 맞죠? 우리는 몸으로서 부대끼면서 아는 거를 정들었다 그래요. 우리도 응? 그러니까 몸에 대한, 몸을 통하여 안다라는 거, 몸을 통하여 인식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그죠? 예술가들이 경험하는 거냐고. 시인이 경험하는 것도 그런 거야. 어떤 깊은 경지에 들어간 종교인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야. 몸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러한 지각의 현상학의 신체의 존재론을 탁월하게 묘사하는 게 바로 세잔느의 세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세잔느의 그림을, 화보집이 있는 사람은 다시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습관적인 시선이 아니라, 현상학적 환원을 통하여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는 어떤 그 대상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는 예술가적 눈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거야.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람은 전부 다 다른 그러한 지각을 갖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색깔에 대한 느낌도 달라요. 파란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강도도 달라. 음악을 들으면서 그 소리도 각각의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져. 그건 지각의 어떤 그 신체적 특징을 탁월하게 나타내는 게 음악과 미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지성으로 아는 게 아닌 거야. 그죠? 음악을 들을 때, 작품을 볼 때, 그죠?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우리는 색깔에 대한 느낌도 달라. 파란색, 빨간색, 나무색, 색깔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는 거야. 우리의 지각의 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그죠? 우리의 정서를 다 활용하여 어떤 대상을 지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 활용하여서 의미의 전체로 지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그 의미의 전체는 각 사람의 지각에 따라 달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잔느의 작품을 보고 세잔느의 작품 세계가 또한 메울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 지각의 철학과 맞아떨어지는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여러분. 공간성은 하나가 아니에요. 그 공간성은 다양한 거예요. 그 공간성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는 세잔느의 예술 세계를 표현하는, 그죠? 바로 그 1945년 세잔느의 의심이라고 하는 작은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미학 강좌를 듣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사유해야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야.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존재예요. 그게 게슈탈트 이론에서 바탕이야. 그건 우리의 눈의 시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시각과 바깥에 있는 사물과 만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공간성, 그러한 인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의 몸은 거기에 강력한 밀도를 주기도 하고 부재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자, 참 할 얘기가 너무나 많지만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특히 여건이 되시는 분은 얘도의 고정 강좌 꼭 후원해 주십시오.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